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잘 지내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냐고요? 물어봐 주셔서 기쁩니다.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모험을 생중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서 저와 함께 우주를 여행하세요. 자, 이제 제 우주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고속 우주선은 천하무적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런 우주선이 제작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주 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 도로 여행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죠. 예를 들어 1977년에 발사된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시속 64,000km의 속도로 태양계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제 우주선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데 77,000년이 걸릴 거예요. 정말로요. 또한 제가 우리 은하계를 건너는 데는 10억 년 이상이 걸릴 거고요. 하지만 운 좋게도 천하무적호는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 동료를 소개하는 걸 깜빡할 뻔했네요. 미안해, 리암. 리암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죠. 비행 중에 대화할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3, 2, 1, 발사! 와, 지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네요. 시간이 지난 것 같진 않지만 우주선은 이미 지구 표면에서 322km 상공에 있습니다. 낮이라서 햇빛이 빛나는 5대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 이런, 방금 제 우주선 왼쪽으로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혹시? 맞아요. 국제우주정거장이에요. 우주정거장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일 물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당연하죠. 100조 원이나 되니까요. 그 돈이면 보잉 747 250대나 모든 예술품들을 포함한 루브르 박물관을 2개를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ISS는 꽤 커 보이지만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정거장의 길이는 미식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106m거든요. 하지만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블랙홀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 저는 지구 표면에서 약 2000km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서 위성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인공위성 중에는 저공비행 위성과 고공비행 위성이 있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위성은 지구에서 그랜드 캐니언 4개 반에 해당하는 약 2000km 상공을 비행하지만 가장 높은 위성은 지구 약 35,400km 상공의 우주를 비행합니다. 이 수치는 지구 지름인 4233km에 거의 육박하는 높이죠. 그런데 인공위성이 시속 11,300km에서 29,000km까지의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위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기상추적 위성 GOES 시스템은 하루에 한 번 우리 머리 위 35,400km 거리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요. 최고 시속이 11,300km에 달합니다. 위성들을 뒤로 남긴 채 제 우주선은 이미 리암과 저를 데리고 지구에서 약 38만 km 떨어진 달로 향하고 있어요.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를 10번 도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구는 마치 작고 밝은 푸른 공이 허공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제 우주선에서 달이 완벽한 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모양은 마치 달걀에 더 가까워요. 와, 어쨌든 안녕 달, 우리는 훨씬 더 먼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지나쳐가는 것이 보입니다. 보세요, 명왕성이에요. 전에는 행성이었지만 나중에는 강등되었죠.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는 마치 점점 희미해지는 작은 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저게 뭐죠? 어떤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어요. 혹시 테슬라인가요? 우와, 아슬아슬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는데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본 건 테슬라였을 거예요. 현재 저는 이미 지구에서 100천문 단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 거리는 너무 방대해서 킬로미터 단위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천문 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인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1천문 단위입니다. 즉 저는 지구에서 15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우주선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터미네이션 쇼크에 빠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 초당 400km의 속도로 불고 은하의 배경을 이루는 물질과 충돌하게 됩니다. 다 지났군요. 우리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르트 성운입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 우리는 태양계의 변두리에 있고, 둘째, 우리는 10만 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얼음 물체로 된 구름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1.87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휴, 운 좋게도 우주선의 표면에 긁힌 자국 몇 개만 남긴 채 오르트 성운을 무사히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10분의 1 광년 만에 태양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차로 이 지점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1,900만 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가장 빠른 우주선 중 하나인 나사의 뉴 호라이즌으로 여행한다고 해도 여행을 완료하는데 3만 7천 년이 걸릴 거예요. 먹을거리를 잔뜩 챙겨가야겠네요. 자, 이제 태양계의 경계를 벗어났고 저는 우주선 선실에 앉아서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도 하나가 있는데 지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우주선도 제가 100살이 되기 전에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목적지는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크기가 훨씬 작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항성 블랙홀입니다. 바로 웹불 소자리 V616로 웹불 소자리 신성이라고도 불리죠. 3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고 우리 태양 질량의 9배에서 13배에 해당합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법칙들이 작용하지 않는 섬뜩한 곳입니다. 거대한 별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초밀도가 되고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쪽으로 무너지고 시공을 발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것의 중력장은 너무 강해져서 어떤 것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빛마저도요. 지금 우리는 블랙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안을 탐사하도록 리암을 보낼 거예요. 저는 지평선, 일명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짐작하실 수 있겠죠? 물체가 일단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으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쨌든 리암은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동안 그는 용감하게 블랙홀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속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거대한 돋보기를 통해 보는 것처럼 리암이 뒤틀리고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리암이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미리 계획한 대로 리암은 암호화된 빛의 메시지를 제게 보내려고 하지만 빛의 파장은 더 붉고 더 낮은 주파수로 늘어납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무슨 일이죠? 거대한 손가락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리암은 얼어붙었고 어떤 힘이 그를 점점 더 가늘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스파게티화입니다. 매우 강력한 비동질의 중력장에서 발생하죠. 블랙홀의 중력은 리암의 머리 부분보다 발에서 더 강합니다. 그래서 리암이 스파게티 면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또한 센서가 리암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더 이상 리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 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리암이 현재 자유낙하 상태에 있고 더 이상 늘어남이나 뜨거운 방사선, 중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결이 끊겼고 리암은 블랙홀의 내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제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이네요. 어쨌든 무사히 잘 있길 바래, 친구. 그리고 이제 전 다음 우주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향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다음번에는 제가 직접 블랙홀을 탐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스파게티화 되지 마세요.
먼저 소스를 준비하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